경고. 500m 앞에 위치한 소망대교는 잇따른 사망사고와 실종으로 2007년 6월 11일 부로 폐쇄되었습니다. 매우 위험하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해서동에 용무가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약도를 참조하시어 해서대교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도. 경고. 이 교량은 매우 위험하므로 통행하지 마십시오. 300m 앞에 위치한 소망대교는 폐쇄되었습니다. 경고. 이 교량은 매우 위험하므로 통행하지 마십시오. 100m 앞에 위치한 소망대교는 폐쇄되었습니다. 경고. 이 교량은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 진입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되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래 약도를 참조하시어 해서대교를 이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타이어가 조금이라도 소망대교에 진입할 수 있으니 천천히 후진하시어 공간을 확보하신 후 돌아가십시오. 만일 이유 없이 이곳을 통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부산광역시립 초자연재난관리본부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연락처 051-4489.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사망, 실종, 신체훼손, 정신이상, 사지절단 등 참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톨게이트 이용요금 소용 1,200원, 경차 600원. 경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여기서부터는 소망대교입니다. 잠시 차량을 정차하시고 이 영수증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십시오. 방금 통행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톨게이트 직원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셨다면 15분 정도는 정차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그 이상은 정차하지 마십시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부디 살아서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0. 톨게이트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이미 마주쳤다면 그것은 곧 창문을 두드리며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을 물어 출혈을 낸 후에 본 영수증을 붉게 칠하십시오. 글자 부분을 전부 덮을 정도로 칠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을 완전히 피로 칠하셨다면 창문을 내려 건네준 뒤 입을 최대한 벌리십시오. 직원이 확인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영수증을 입에 넣어준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꼭꼭 씹어 삼키는 걸 보여준 뒤 재벌급을 요청하십시오. 직원은 친절히 새 영수증을 건네줄 것입니다. 만약 영수증을 본 직원이 자신을 속이려 했다며 화를 낸다면 도망칠 생각 마시고 가만히 눈을 감으십시오. 1.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눈미러와 사이드미러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고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망대교에 진입한 순간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뒤에 있습니다.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이 소망대교는 일자로 곧게 뻗은 1963m의 교량이며 갈림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행하다 보면 분명 갈림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두 길 중 하나는 함정입니다. 그 길의 끝은 존재하지 않으며 되돌아가는 길도 무한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내비게이션을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내비게이션 이용 방법입니다. 2-1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해서 어린이 대공원으로 입력하십시오. 해당 사업지는 파산한 지 오래되었으나 소망대교에 진입하였다면 목적지가 검색될 것입니다. 화면이 노이즈로 뒤덮이고 안내 음성만 들린다면 정상입니다. 갈림길을 만났을 때 내비게이션 음성이 안내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화면이 노이즈로 가려지지 않고 평범한 지도로 표시된다면 즉시 화면을 깨뜨리십시오. 휴대폰 내비게이션 어플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창밖으로 휴대폰을 멀리 던지십시오. 화면에서 손가락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재빨리 자살하십시오. 그것에게 붙들리기 전에 신속히 죽어야 합니다. 단 난간을 들이받아 바다로 뛰어드는 건 끔찍한 생각입니다. 바닷속 그것들은 당신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3. 후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운전을 잘하더라도 당신의 차는 난간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4. 1차선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7-2 항목의 경우를 제외하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1차선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1차선에 진입했다면 즉시 차량을 세우고 죽은 척을 하십시오. 약 30초 뒤 창문이 모두 깨지며 스산한 기운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숨을 참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더듬고 호흡을 확인하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절대 꼼짝도 하지 말고 숨을 참으십시오. 움직이는 것보다 호흡이 더욱 위험합니다. 그것이 나갔구나라는 직감이 든다면 반드시 느껴질 것입니다. 즉시 가속 페달을 밟아 신속히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십시오. 그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1차선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4-1 갓길 또한 진입하지 마십시오.
갓길은 더욱 위험하여 진입 즉시 차량은 난간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5. 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10번 항목에서처럼 극히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내리지 마십시오. 무엇이 보이고 어디로 가고 있던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될 것이며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알립니다. 난간 아래는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6. 규정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규정 속도는 90 미만 45초과입니다. 규정 속도를 넘지 말되 되도록 빠른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나 시속 90을 넘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관련 항목이 아닙니다. 부디 경고를 무시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7. 600m 구간 즈음에 다른 차량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것이 아니며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차량 종류에 따른 대처법입니다. 7-1 1차선으로 주행 중인 차량 번호 7070 흰색 소나타 2차선으로 나란히 주행하면서 속도를 맞추십시오. 어느 순간 상대 차량이 사라진다면 잘 대처한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방향지시등을 켜며 당신 앞이나 뒤로 끼어들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절대 비켜주지 마시고 창문을 내려 해서 어린이 대공원은 좌회전입니다라고 크게 소리치십시오. 그것이 비상등으로 감사를 표한 뒤 난간을 들이받아 추락했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만일 그것이 1차선 밖으로 나왔다면 신속히 자살하여 그들과 하나가 되는 일을 방지하십시오. 7-2 1차선으로 서행 중인 차량 번호 8773 파란색 BMW 5 시리즈 차량. 위협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그것의 앞을 가로막으십시오. 그것은 상향등과 경적을 남발하여 분노를 표출할 것입니다. 창문을 내려 욕설 등으로 도발한 뒤 브레이크를 밟아 그것을 멈춰 세우십시오. 완전히 정지된 것을 확인 후 신속하게 2차선으로 나오십시오. 이 모든 행동은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2차선으로 나왔다면 속으로 30초를 세면서 자살하기 위한 도구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30초 뒤 BMW 차량의 창문이 모두 깨지고 난간 아래로 추락한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차량 유리가 깨진다면 그 자리에서 죽으십시오. 절대로 산채로 그것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7-3 4차선으로 주행 중인 차량 번호 057 15톤 덤프트럭. 그것은 당신을 발견한 즉시 옆에 붙어 1차선이나 갓길로 밀어내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트럭 운전석을 주시하십시오. 지저분한 중년 남성이 탑승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졸고 있다면 경적을 울려 깨우십시오. 위협을 그만두고 비상등을 전멸하여 사과한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목이 기괴하게 꺾인 상태로 당신을 응시하고 있다면 자살을 위한 도구를 준비한 뒤 살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운전 실력이 출중하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에게 밀려 갓길이나 1차선에 진입하였다면 즉시 자살하십시오. 8. 1km 구간에 이르면 시간에 상관없이 한밤처럼 어둠이 깔리고 가로등이 모두 깨질 것입니다. 즉시 시동을 정지하고 정면을 응시하십시오. 곧 10여 미터 앞에서 다리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양옆 난간 너머에서 그것들이 기어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곳으로 느적느적 걸어가 스스로 뛰어내릴 것입니다. 2006년 소망대교 붕괴 사고로 친족을 잃은 분이라면 익숙한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정면을 응시한 채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십시오. 모두 뛰어내리고 난 뒤 다리가 스스로 복구되면 시동을 켜고 진행하십시오. 이때 창문을 내리고 최대한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라고 소리치십시오. 9. 1.5km 구간에서 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도로변에 서서 난간 밑을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차를 세우고 지훈아 여기서 뭐하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울먹이며 엄마랑 아빠가 빠졌어요 라고 한다면 무시하고 지나가십시오. 그것이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일단 뒷좌석에 탑승시킨 뒤 내비게이션 음량을 0으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갈림길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만일 이번 항목의 설명대로 내비 안내와 반대로 진행한다면 그것은 틀린 길로 향하는 걸 알아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살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안내를 포기하여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절반이라도 확보하십시오. 10. 소망대교 출구는 쇠사슬과 콘크리트 구조물로 막혀 있습니다. 쇠사슬이 소망대교와 지상의 경계입니다. 쇠사슬과 10걸음 내에 차량을 세우고 온 힘을 다해 달려 쇠사슬을 넘으십시오. 뒷자리에 당신이 지훈이라고 불렀던 것이 타고 있다면 더욱 빨리 달려야 합니다.
양다리가 무사히 쇠사슬을 넘어갔다면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는 마십시오. 죽지는 않겠지만 그곳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과 충분히 멀어진 뒤 대기 중인 요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위험관리에 따른 책임은 부산시에 있으므로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 행동수칙을 참고하시어 부디 생존하시기를 바랍니다. 탈출에 성공하신다면 해당 영수증은 불태워 없애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제9차 소망대교 탐사 보고서 2009년 8월 5일 이 보고서는 2009년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9차 소망대교 탐사 기록으로 탐사요원의 영상 녹화물을 문자화한 것이다. 영상을 직접 시청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탐사 인원, 탐사 2팀 최명길, 수석요원 1명, 탐사 목적, 소망대교와 해서동 일부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 원인 분석, 비자발적 소망대교 진입자를 위한 지침서 작성, 탐사 요건 전문 훈련을 받은 요원 1명, MP5 기관단 총 1정과 탄알집 5개, 맞춤 개조된 소렌토 차량, 탐사 방법, 소망대교 통과. 1. 새로 정립된 안전수칙을 바탕으로 9차 탐사가 실시되었다. 요원은 훈련받은 대로 소망대교에 진입한다. 요원이 톨게이트에 진입하여 1200원을 지불한다. 1. 친절한 미소를 띠며 직원이 영수증을 내민다. 당국에서 작성한 안전수칙이 쓰여있다. 1분간 대기했지만 아무 특이사항이 없다. 지휘실에서 구두 보고를 지시하여 영수증 내용을 확인했으며 8차 탐사 이후 작성된 안전수칙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 이로써 알파 15 조치가 성공했음이 증명되었다. 3. 구두 보고를 끝낸 요원이 출발했다. 내비게이션을 해서어린이 대공원으로 설정하였다.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 약 400m 구간에서 속삭임이 녹음되었다. 음성의 주체는 불분명했으나 내용은 특정할 수 있었다. 빨간색, 빨간색, 나는 빨간색이 좋아. 노을옆 하늘도, 가을의 단풍도 모두 예쁜 빨간색. 요원은 해당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위 현상은 이전에 보고된 적 없었다. 4. 야간처럼 어두워지는 현상이 500m 구간에서 발생하였다. 내비게이션이 좌회전을 안내하였다. 해무가 짙어 갈림길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우. 안내 음성과 반대로 요원은 우회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잠시 후 새 갈래길이 나타났다. 양갈래길 이외의 길은 보고된 적 없었다. 요원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변속기 개조로 인하여 속도는 매시 46km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6. 진입할 때까지 요원은 방향을 정하지 못하여 가운데 길로 직진하였다. 이 시점에서 지휘부와 실시간 영상 및 음성 통신은 단절되었다. 이후 내용은 모두 녹화본을 토대로 쓰여졌다. 7. 2차선에 빨간 페인트로 환영합니다 라고 쓰여있다. 500m 후 4차선이 사라졌다. 300m 후 3차선이 사라졌다. 200m 앞에 2차선이 사라진다. 요원은 1차선에 진입한 뒤 시동을 끄고 권총을 장전하여 턱을 겨눈다. 8. 제 아들내미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거든요. 잘 좀 돌봐주세요. 요원은 이 말을 남기고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거듭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은 작동하지 않았다. 침착하게 탄창을 갈아 끼우고 다시 자살을 시도했다. 총은 작동하지 않았다. 요원은 핸들에 머리를 거듭 들이받았다. 경적 소리가 울릴 때마다 핸들이 빨갛게 물든다. 30초가 지나자 창문이 모두 깨진다. 1차선의 존재가 나타. 9. 우린 이제 함께야.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위 문장은 당국이 작성한 것이 아님. 이전 문서 작성자가 녹화물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1차선의 존재를 간접 목격한 후 1급 정신오염자로 분류됨. 1차선 존재가 화면에 녹화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목격할 시 심각한 정신오염이 유발됨. 따라서 절대 영상을 시청하지 말 것. 10. 이능이 암전된 화면에서 점점 형태를 드러낸다. 최명길 요원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 요원은 카메라 쪽으로 걸어와 카메라를 집어들더니 가슴 마운트에 고정한다. 그는 10여 미터쯤 떨어져 있는 소렌토 차량으로 돌아가 탑승한다. 11. 함정 갈림길은 200여 미터 진행하는 동안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12. 깨진 유리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600m 구간에서 3중추돌 사고 현장이 목격된다. BMW 차량과 덤프트럭 사이에 소나타 차량이 찌푸려져 있다. 13.
야간처럼 어두워지는 현상이 또 한 번 발생한다. 1km 구간을 지나는 중이었다. 가로등이 모두 깨지고 균열이 일어난다. 14. 난 이미 이야 요원이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며 말했다. 균열이 멈추고 주변이 밝아졌다. 15. 붓기가 오른 얼굴로 울고 있는 아이가 목격된다. 요원이 차를 세운다. 그는 차 문을 열었다. 16. 넌 길을 잃었구나. 엄마 아빠는 먼저가 있을 거야. 뒤에 타렴.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아저씨가 태워주마. 이에 지우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뒷좌석에 올라탔다. 17. 물안개 속에서 갈림길이 나타난다. 내비게이션이 좌회전을 지시한다. 18. 감정의 동요 없이 요원은 왼쪽 길로 진입했다. 19. 함정일 것임이 분명했으므로 요원은 자살을 선택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태연히 직진했다. 20. 깨어날 기미도 없이 지우는 잠들어 있다. 이례적인 일이다. 21. 900m 앞에 좌회전이라는 안내 음성이 들려왔다. 22. 음성이 지시하는 대로 진행했다. 23. 을명 IC라 명명된 차선이 나타났다. 을명동은 2006년 대규모 인구 손실 이후 해서동과 통합되어 사라진 지명이다. 요원은 을명 IC로 빠져나가 지운을 갓길에 내려주었다. 주변은 새빨간 안개가 가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린다. 지훈이 배꼽 인사를 하면서 빨간 안개 너머로 사라진다. 24. 마찬가지로 손을 흔들어준 뒤 요원은 차량을 돌렸다. 목적지에 초자연 현상관리국 해서동 지부를 입력하고 주행한다. 25. 시간이 지나자 콘크리트 구조물과 쇠사슬이 보인다. 쇠사슬 너머에 당국에서 파견한 차량이 몇 대 서 있다. 요원은 차량을 쇠사슬로부터 10걸음 앞에 세운 뒤 천천히 걸어 경계를 넘었다. 대기 중인 의료진이 그를 격리하여 건강 및 정신검정을 실시했다. 26. 며칠 동안 수면과 식사도 없이 활동했음에도 그는 건강했다. 정신오염도 수치 또한 정상이었다. 그는 관리국 해서동 지부로 이송되었다. 담당관 김준경이 표준 문답지에 따라 최명길 요원을 신문했다. 그의 카메라는 수거되어 정보부로 전달되었다. 아래 내용은 증언 및 CCTV 등 여러 데이터를 취합하여 작성되었다. 27. 하나하나 답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다며 요원은 펜과 종이를 요청했다. 김준경은 수첩과 모나미 볼펜 2개를 건네주고 자리를 떴다. 30분 뒤 작성이 끝났다며 요원이 수첩을 제출했다. 김준경은 수첩을 가지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28. 늘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는 후회합니다. 영원히 후회하겠지요. 최명길은 김준경 과장의 사무실 앞에 서서 위문장을 거듭 중얼거렸다. 13분 42초 뒤 문이 열리고 김준경이 나왔다. 텅 빈 눈두덩에서 티가 솟구쳤다. 스스로 눈을 뽑아낸 그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29. 을명동으로 가세요. 오늘은 어린이날이니 즐거운 일이 있을 겁니다. 후회는 이제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최명길이 말했다. 김준경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머리부터 떨어진 그는 목이 꺾이고 두개골이 깨져 뇌수를 흘리면서도 즐겁게 바닷가로 달려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30. 71명의 직원이 정신오염 증상을 일으켰다. 대부분이 영상을 분석하던 정보부 직원이었다. 오염이 심각한 직원들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그들은 김준경과 똑같은 증상을 보이며 바닷가로 달려갔다. 30일 하나 둘 사망자가 누적되어 총 17명이 사망했다. 코드 R-1이 발령되어 기동대 병력이 투입되었다. 기동대는 정신오염된 직원들을 제압하여 격리하고 심각한 정신오염 수치를 보이는 자를 사살하였다. 최명길 요원은 방송실에서 발견되었다. 해서동 전체의 수첩 내용을 읽기 직전 기동대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32. 자동소총 격발음이 몇 차례 더 울린다. 확인 사살을 끝낸 기동대가 복도에 널브러진 시신을 추려 철수한다. 33. 발갛게 변한 복도는 텅 비어있다. 머리에 구멍이 뚫린 최명길이 방송실에서 나온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촬영된 이후 그는 사라졌다. 요원은 사망 처리되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1차선 존재와 상호작용한 이후 최명길 요원은 더 이상 일반적인 인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인 중 1차선 존재와 접촉하고도 무사히 탈출한 이들은 위험인물로 파악되는 바 생존자들을 추적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다음은 최명길 요원을 취조하는 김준경 과장의 면담 내용입니다. 구로
최명길 요원 면담 기록 중 일부 요원은 탐사에서 돌아온 뒤 10분 56초간 김진경 과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아래는 그 내용의 일부이다. 1차선에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지요. 그것을 직접 보고도 돌아왔다고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1차선의 그것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피해자는 줄어들 겁니다. 혹시 기억하기 괴로우시면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괴롭긴요. 오히려 기쁩니다. 호기심은 잘 닦인 길과 같아서 달리기에 어려움이 없지요.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인가요? 종이와 펜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메모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하나하나 말하기엔 너무 길어서요. 부탁드립니다. 김진경은 펜과 수첩을 건네주고 신문실을 나갔다. 오명훈 부장, 영국 인지오염체 탈취 사건에 대한 신문 기록. 2022년 11월 19일 오전 11시 34분. 오명훈은 해서동 지부 행정부에 근무하는 자로서 직급은 부장이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그의 딸이 스스로 소망대교에 진입하여 실종된 이후 영급 인지오염체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으로 진술했다. 그는 전기회로를 조작하여 보안시설을 정전시킨 뒤 USB를 탈취했다. 이미 정보 오염이 진행되어 경고문에 금고 비밀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에 영급 인지오염체를 삽입하여 문서를 열람하였다. 그는 탈취 후 95분 이후 본인의 차량에서 체포 및 압송되었다. 인지오염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 XD190을 복용한 박민성 요원이 유도신문을 진행하였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그것과 접촉한 것입니까? 말했잖아. 딸이 왜 거기에 갔는지 알고 싶었어. 그것뿐이야. 다른 안전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9차 탐사 기록을 제외하면 모든 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9차 탐사 기록이 필요했던 겁니까? 그것도 말했지. 호기심 때문이라고. 겨우 그런 이유라고요. 겨우라니 이건 그런 종류의 호기심이 아니야. 난 원래 그런 것에 관심조차 없었어. 알게 뭐야. 난 행정부 소속이라고 시발. 소망대견이 뭐니 족같은 다리는 매달 올라오는 실종자 보고서로만 접했다고. 난 거기 도장을 찍었을 뿐이고. 그런데 있잖나. 내 딸내미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네. 대체 왜 그 생지옥으로 들어갔는지, 어째서 입구에 세워진 경고문을 보고도 들어가야만 했는지 알아야 했어. 난 이제 그 이유를 알아.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문을 무시한 채 소망대교로 뛰어든 이유. 인부들이 자꾸 실종되어서 콘크리트로 입구를 막을 수조차 없는 이유. 정보부의 인지저항 약물 소비가 유독 큰 이유. 바로 호기심 때문이야. 가끔씩 해무가 옅어지면 강변도로 끝자락에 소망대교가 모습을 드러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불쌍한 민정이는 작은 호기심을 가졌어. 처음 보는 달이네. 원래 저기 있었나? 그리고 며칠 뒤 민정이는 지옥으로 스스로 뛰어들었지. 나도 그랬어. 한번 생긴 관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군. 자네는 정보부니까 알겠지. 그 끈적하고 따끔따끔한 호기심 두개골을 갈라서 뇌를 박박 긁어내고 싶은 호기심 말이야. 2급 인지오염자로 판별됨. 그럼 이만. 자네도 궁금하지 않나? 허튼 수작 마시죠. 저는 약물 처방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나마 치료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으니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당분간 독방에서 귓구멍에 주사를 꽂고 살아야겠지만. 그런가 궁금하지 않단 말이지. 알겠네. 그럼 나가보게. 광민성이 문 쪽으로 다가간다. 그의 걸음이 망설이듯 느려지더니 문 앞에서 멈춘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가 뒤돌아선다. 하나만 묻죠. 대체 거긴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오명훈이 환하게 웃는다. 알고 싶나? 자네도 이미 알고 있어. 아니요. 전 그걸 본 적 없어요. 그래, 넌 본 적 없겠지. 질문 하나만 할까? 보고서의 문항이 총 몇 개지? 33. 그때 투입된 요원의 이름은? 최명. 왜 알지? 내가 왜 알고 있는 거지? 그럼 1차선에 뭐가 있는지도 알겠니? 광민성은 비명을 지르고 두피를 박박 긁으며 바닥을 뒹군다. 살점이 벗겨지고 피가 쏟아진다. 인지 과부하로 비열이 흐른다. 오명훈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광민성이 발작을 멈춘다. 오명훈은 새빨간 눈동자로
그를 내려다보며 인자한 목소리로 말한다. 난 이미 너에게 닿았단다. 밀려드는 생각들을 거부하지 말려무나. 보고서의 항목은 33개, 매 항목의 첫 글자들. 그곳에 내 흔적을 남겨두었어. 그저 떠올리기만 하면 돼. 어서 오렴. 생각의 끝자락에 난 두 팔 벌리고 기다린단다. 새 친구야. 안녕. 우린 이제 함께야. 난 붓. 넌 물감. 함께 구름을 마시며 하늘을 칠하자. 빨갛게. 빨갛게. 이후 오명훈과 광민성은 실종 처리되었다.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두 인물을 1급 오염죄로 지정하고 추적 중이다.